죽었다 죽었다 말해봐. 재밌는 거 아는 거 같은데. 그 배신자 새끼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끄트머리에 이병헌이 내놓은 영화가 잘 나가고 있는 가운데 나름 뭐 잘 나가고 있어요. 상반기 첫머리에 이병헌 영화가 또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또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알아보자고요. 영화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예고편 타이틀부터 79년 10월 대통령 암살 사건을 큰 틀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2.6 사건을 큰 줄기로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전가옥에서 박정희는 수하들과 함께 여흥을 즐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술판 벌렸단 얘기예요. 여자들도 부르고. 그 자리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에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기나긴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찾나 싶었지만 그 빈자리를 얘가 덥석 차지해버립니다. 역사는 그렇게 흐르나 봅니다.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동아일보 기자 출신 김충식 작가가 남산의 부장들이란 책으로 출판하였고, 영화는 이 책을 원작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내용도 책의 내용처럼 1970년대 말 미국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를 시작으로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40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룬 사실과 허구가 섞인 논픽션 스토리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남산의 부장들 감독은 우민호 감독입니다. 우민호 감독은 내부자들, 마야광에 이어 이번에 남산의 부장들까지 해서 이른바 욕망 3부작으로 이 영화가 마지막 시리즈가 될 거라 하는데, 사실 뭐 처음부터 욕망 3부작이었겠습니까? 만들다 보니 하다 보니 잘 돼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번에 나온 작품이 우민호 감독의 욕망 3부작 그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내부자들에선 특유의 정치, 언론, 권력을 아주 완성도 있게 구성하여 동시에 인간 내면의 욕망에 대해 아주 쉽게 알기 쉽게 전달하여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도 너무 비슷하게 공감하면서 봤을 겁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야강은 밑바닥 신세의 한 개인이 그야말로 욕망에 중독되어 타락한 모습을 면밀히 보여주었죠. 근데 이 영화는 송강호 연기는 볼만했지만 잘 되진 않았어요. 니네 알지? 내가 조국 근대화를 위해 평생을 바치다 이거. 니네 각하한테 훈장받은 거 알지?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 나라 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다 미기살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우민호 감독은 이번에 내놓은 작품은 최소한 망하지는 말아야 하니까 자신의 최대 흥행작에 실화는 아니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 대중이 가장 공감하고 끄덕이면서 비판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 있었던 실화의 리얼함,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전작들의 장점만 모아서 대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끄덕이면서 비판할 수 있는 픽션과 역사의 틀을 바꾼 실제 있었던 실화를 결합하여 이번 작품 남산의 부장들이 나온 겁니다. 이런 류의 영화들은 배우 빠방하고 연기 잘하는 거야 보증됐지만 결국엔 블록버스터처럼 빵빵 터지는 큰 스케일이 아닌 이상 관객들 머릿속에 확 꽂히는 명장면, 명대사 하나만 나와도 이 영화는 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런 영화들은 앞서 말했듯이 비주얼로 승부하기보단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승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온 배우들 빠방합니다. 곽도원은 전 중앙정보부장 박용각으로 나오는데 영화에서 미의회 청문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1977년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라고, 요약하면 박정희에게 벌여진 전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이 미의회에서 박정희 유신 정권의 비밀스러운 사건들을 아주 다 까발려버린 사건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영화에 나오는데 이 실제 김영욱이라는 인물을 곽도원이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7년의 사건과 79년의 사건을 압축해서 픽션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후에 79년도에 박정희가 암살당하기 전에 김영욱은 프랑스 파리로 간 뒤에 행방불명됐어요.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루머는 많았어요. 뭐 빡친 박정희가 청와대 지하실로 데려가서 머리에 총을 쏴서 처형시켰다. 박정희의 지시로 납치해서 폐차장 폐차기에 산채로 넣어서 살해했다는 등. 아무튼 영화에선 분명 픽션으로 어느 정도 엮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될 듯 싶습니다. 그 배신자 새끼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이병헌은 중앙정보부장 김규평으로 나오는데 이 역할이 그 유명한 12.6 사건 하면 떠오르는 실제 인물 김재규입니다. 영화에선 40일 동안 픽션으로 엮어서 분명 각도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자기 노선에서 갈등하는 역할일 텐데 선도 아닌 악도 아닌 그저 욕망에 취한 한 인간으로 그려질지. 중요한 건 그동안 TV나 영화에서 수많은 김재규가 등장했습니다. 과연 이번 영화에선 그저 그런 암살자로 나올지 아니면 독재 정권을 종말시킨 김재규 의사로 나올지. 적어도 책을 원작으로 했다면, 지금 시대의 민심을 반영한다면 그저 그런 암살자로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이 역할이 이병헌이 하는 거니까. 이분이 아니 어쩌다가요? 그리고 이 영화의 사건의 중심이 되자 발단이 되는 인물 대통령 박정희. 이름 그대로 나와요. 어차피 너무 유명하고 다 아는 인물이니까. 배우 이상민이 맡게 되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너무 유명하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지만 뭐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분명한 악으로 나올 배우 이희준이 맡은 역할은 대통령 경호실장 곽상찬으로 나옵니다. 실제 인물은 박정희 암살 당시 그 자리에서 함께 죽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입니다. 뭐 이분도 박정희를 다룬 미디어에선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인물이라 너무 유명하죠. 쉽게 얘기하면 박정희를 위해선 완전 충성 맹세를 하는 인물입니다. 그냥 이 인물 하면 생각나는 건 그까지 새끼들 신민당이고 학생이고 전차로 싹 깔아뭉개버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데모가 지나치면은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그 자식들 꽉 눌러버려야죠. 자, 여기서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배우 좋고 소재 좋고 더구나 실화 바탕이고 영화 전개가 지루하지 않고 관객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느냐.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속에 각 캐릭터가 연기와 함께 잘 우러나느냐. 결국엔 관객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기억에 남는 캐릭터와 함께 명대사 명장면이 하나라도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성공하냐 안 하냐가 갈려지겠습니다. 가깝게 용서 빌어. 너 미국 애들이 박동을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것 같아? 네, 영화 남산의 부장들 관전 포인트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되셨나요? 이상 와싱코였습니다. 땡큐! 국격이라는 게 있어. 각하가 국가야. 국가 지키는 게 내 일이야.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 새끼.